몸에 붙은 살 체지방을 말하는 중년 건강의 적 중성지방. 튜브를 하나 달고 다니네. 튜브를 하나 달고 다녀. 아, 이거 뭐야. 이렇게 늘었어 또. 자꾸 뱃살은 찌고 혈당 수치는 치솟고. 우리가 식사를 통해 섭취한 지방의 95%를 차지하는 중성지방. 때문에 식후 중성지방 관리는 필수인데요. 2초에 한 명씩 발생, 6초에 한 명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 뇌졸중부터 전 세계 사망률 1, 2위를 차지하는 혈관 질환까지 치명적인 질환의 원인은 혈액 내 과도한 중성지방. 피 속 기름때가 당신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뱃살은 중성지방 저장고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섭취하는 지방의 95%가 중성지방인 만큼 식후 중성지방 수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 몸속 기름과의 전쟁. 중성지방을 낮춰 혈관 건강 챙기는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혈관 질환, 혹시 콜레스테롤만 신경 쓰셨나요? 혈관 건강 개선을 위해선 중성지방도 반드시 관리가 필요한데요. 높은 중성지방 수치로 큰 질환이 찾아왔었다는 박정호 씨를 만났습니다. 온몸이 만신창이에요. 저는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금 사는 게 아니라 버티는 거라고 보면 돼요. 박정호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매일 정해진 시각에 집 밖을 나서는 정호 씨.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재활 운동하느라고요. 무리한 운동은 못하고 꾸준히 근처 공원에서 걷고 있어요. 여전히 걸음걸이가 불편하지만 전과 비교하면 많이 호전된 상태라고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요. 뇌경색 오기 전이랑 체력이 5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5년 전 40대의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뇌경색. 뇌경색이 찾아온 이후 정호 씨의 인생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약해진 체력 때문에 현재 일도 하기 힘든 상태라는데요. 4, 5년 전쯤에 제가 전날에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많이 마시고 잠을 좀 잤어야 되는데 잠을 거의 한 30분, 1시간 정도 자고 슛 들어간다라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재판실이었는데 이렇게 앉아서 방청객 하는데 앉아있는데 발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발을 이렇게 손으로, 이쪽 손으로, 양손으로 해갖고 이렇게 끌어서 앉았어요. 그다음에 여기 계속 마사지를 한 10분, 20분 정도 했나? 그리고 몸이 막 뒤틀리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부관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알아보시다면 말이 이 정도. 그래갖고 가서 응급실로 바로 갔는데 그 뇌경색 중환자실에 누워 있더라고요. 뇌졸중은 뇌혈관의 이상으로 생기는 병으로 혈관이 막히면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발생한 뇌경색과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맞는다는 뜻의 졸중에서 알 수 있듯이 뇌졸중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던 사람도 일격에 덮치는 뇌혈관 질환입니다. 매년 약 4만 명씩 늘어나는 뇌졸중 환자 수. 특히 50대 이상이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90%를 차지합니다. 한 7, 8년 전에 검사해봤더니 고지혈증이 나왔는데 중성지방 수치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어요. 좀 관리 좀 하셨나요? 딱히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아갖고 별다른 관리를 안 했어요. 혈관 건강을 해치는 과도한 중성지방. 뇌경색 약하고 고지혈증 약을 같이 먹고 있어요. 두 개 다 뇌경색 약하고 고지혈증 약을 평생 같이 먹어야 돼요. 뇌졸중은 5년 이내 재발률이 40%에 달하는데요. 특히 중성지방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급성 뇌졸중 재발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지난날이 후회뿐이라는 정호 씨. 혹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래갖고 뇌경색이란 병이 안 생길 정도로 그렇게 노력할 것 같아요. 사는데 힘들고 괴로우니까.
10년 전에는 포화지방, 중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치가 높아서 이 계단도 못 올라오고 여기서 일을 못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10년 전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정반대의 인생을 사는 두 사람. 닥터하우스에서 그 비밀을 알아봅니다. 혈관 건강 고민을 들고 찾아온 두 사람과 건강 해법을 알려줄 오늘의 전문가.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닥터하우스에 정말 세련된 분 두 분이 나오셨는데, 아니 겉으로 봤을 때 너무 세련되셔가지고 이분들이 뭐 어디 아픈 데가 있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두 분 모두 다 혈관 건강이 조금 걱정돼서 나오셨다고 하네요. 두 분 모두 혈관 건강이 어떤 점이 좀 걱정이 되시나요? 정기검진 때 우연히 알게 됐어요. 선생님이 고지혈이 있다고.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중성지방이 높다고 예, 얘기를 들었는데 별로 호전이 안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선생님, 이런 두 분이 만약에 이런 질병을 앓고 있다면 요거 질병명이 정확히 뭔가요? 정확히 이상지질혈증. 이상지질혈증. 우리는 보통 고지혈증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두 분 모두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요. 실제로 한국에는 20세 이상 성인 중 5명 중 2명이 이미 병원에서 이상지질혈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요할 만큼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경동맥 검사를 포함해 피검사 등 정밀 검진을 받은 두 사람. 유인선 씨는 동맥경화 요주의 상태, 류선자 씨는 고지혈증으로 높은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었습니다. 두 분 모두 식전에 검사한 그 검사 결과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중성지방은 다들 식전 중성지방 수치만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식후 중성지방 수치도 신경 쓰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중성지방이라는 거는요, 식사 후 3-4시간 이내에 혈액 내에 흡수가 돼서 그 수치가 급증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식후면 결과적으로 내가 먹은 거를 표현해 주는 건가요? 맞아요. 야, 식후지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식후의 중성지방 관리를, 그러니까 흡수되지 못하게 관리를 해주지 못한다면 그 남아있는 중성지방이 그대로 혈액 내로 타고 들어가서 혈관 내로 쌓이게 되고 각종 혈관 질환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높은 중성지방 수치와 동맥경화 요주의 진단을 받은 인선 씨. 최근 부쩍 고지혈증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집안일을 하다가 때때로 찾아오는 손발 저림. 손이 왜 이렇게 아프지? 저리고 붓고 뚱뚱 부어서 아파 죽겠네. 아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주부다 보니까 집안 살림도 해야 되고 일상 생활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자꾸 주무르게 돼요. 자꾸 주무르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자꾸 주무르게 되고, 초콜릿이나 이런 과자 종류를 간식으로 좀 먹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야식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지 저녁에 잠자리 들기가 많이 힘들어해요. 집안일을 하다 보면 앉았다 일어서는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머리가 핑 도는 어지럼증이 찾아온답니다. 아유 어지러워. 빈혈이나 저혈압은 아닌데요. 요즘 계속 어지럼증이 심해요. 특히 앉았다가 일어설 때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잡아서 불안해서 꼭 뭘 잡고 일어나고 하거든요. 잔병 치레 없이 건강했지만 50대에 접어들며 혈관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한 5, 6년 됐을 것 같아요. 정기검진 때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엄청 높이 나온 거예요. 선생님이 약을 먹자고 했는데 스스로 극복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정기검진을 했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동맥 촬영을 했더니 요 주위가 나왔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어지럽지? 고지혈증은 눈에 띄는 큰 증상이 없어서 검사 전까지는 자신이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을 장기간 방치하면 더 큰 합병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전과 먹는 양은 똑같은데 이상하게 뱃살이 자꾸 늘어간다는데요. 팔은 가늘어지고. 아유, 튜브를 하나 달고 다니네. 아휴. 나이가 들다 보니까 팔다리는 자꾸 빠지고 늘어지는 피부와 늘어지는 뱃살 감당할 수가 없네요. 정말 힘들고 벅차다고 느낄 정도로 배가 만져지는데 많이 힘드네요. 예. 팔다리는 가늘면서 배는 나오게 되는 체형을 거미형 체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체형은 중노년층에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체형을 가진 사람들은 내장 지방이 많고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뇌졸중에 걸리기 쉽고 암에도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에 이상을 느끼고 체중 감량과 혈관 관리를 위해 식단도 바꿔봤습니다. 아직 큰 효과는 보지 못했죠. 제가 중성지방도 높고 그다음에 고지혈이 있잖아요. 샐러드나 단백질이나 이런 칼로리가 적은 음식을 주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는 있는데 나이살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노력하는 것만큼 몸은 따라와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인선 씨를 괴롭히는 고지혈증. 과연 해결책은? 이 고지혈증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병인가요? 네, 고지혈증은요, 혈액 내에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또 그 중에서도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를 말을 하는데요. 특히 고중성지방 혈증이라는 건요, 중성지방 수치만 높은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성지방이 높은 것을 그대로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요, 이 중성지방은 혈관 내에 쌓이는 노폐물 같은 거예요. 노폐물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죠. 그렇죠. 혈관이 그쵸 좁아지고 막히겠죠. 그런 일이 뇌혈관에 생기면 뇌경색이 되는 거고 심장혈관에 생기면 심근경색이라든지 협심증이 생기게 될 수 있는 그런 혈관 질환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오래전부터 혈관 관리하면 콜레스테롤 요거 관리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었고 혈당 요것도 관리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중성지방도 관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조금 새롭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근데 저기요, 혹시 중성지방이 이 지방과 같은 건가요, 이거? 아주 깊은 연관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중성지방은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섭취를 해서 에너지원을 만들잖아요. 이때 남아있는 에너지원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 세포내로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칼로리 섭취가 부족했을 경우에 거기서 꺼내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중성지방은 어느 정도는 있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과잉했을 경우예요. 맞아요. 우리가 콜레스테롤도 높으면 문제, 혈당도 높으면 문제, 중성지방도 높으면 문제, 결과적으로 과유불급 여기 또 들어가네요. 자, 그런데 중성지방 수치가 그러면 과유불급에서 과유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중성지방이 많아지면은요, 대개는 내장지방의 형태로 저장이 돼요. 간이나 장이나 이런 내장기관 곳곳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런 지방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지방이 과하게 되면 이 그냥 지방이 아니에요. 염증 물질을 뿜어내는 염증 기관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장 지방에서 어떤 지방 염증 물질이 혈액 내로 타고 들어가서 우리 온몸을 타고 돌면서 온몸의 기관에 염증을 쌓이게 하고요. 또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뇌경색,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 합병증을 일으켜요. 또 주의하실 점이요. 중성지방 수치만 높았을 경우, 수치가 500 이상으로 높았을 경우 이건 역시 이 췌장염의 위험인자로 작용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30대 이상 남성, 50대 이상 여성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좀 더 무서워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고중성지방 혈증이 아시아인,
한국인이 더욱더 취약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밥만 먹어도 살찐다. 이 말씀 하잖아요. 밥은 탄수화물인데 왜 살이 찔까?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그 탄수화물, 잉여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바꾸거든요. 결과적으로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 번째는요. 최근에 식습관이 튀기는 음식, 즉 지방 섭취가 매우 많아졌거든요. 고기 속에 들어있는 육류지방이나 튀김에 사용된 튀김류 같은 것들, 이렇게 들어온 식이지방은 그것들이 우리 몸속에서 95%, 90% 이렇게 흡수가 되고요. 그 흡수된 것들은 우리 몸속에서 거의 100% 지방의 형태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남게 되는 것들이 중성지방을 올리는 영향을 주죠. 즉 밥을 많이 먹는 식습관이나 또는 최근에 바뀐 식습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아시아인, 특히 한국 사람들 고지혈증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류선자 씨의 일상에서 중성지방 수치를 올리는 나쁜 습관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점심 식사 준비 한창인데 육류 마니아 선조 씨의 점심 메뉴는 삼겹살입니다. 매 끼니 고기 반찬은 필수라는데요. 고기 즐겨 드시는 편인가요? 예, 원래 고기 좋아했어요. 그런데 고지혈이 와서 고기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좀 덜 먹고 있는데 삼겹살에 익숙해져서 끊기는 힘들고 양도 줄이고 기름도 많이 빼고 조심해서 먹고 있어요. 노릇노릇한 삼겹살과 고봉밥이 중성지방을 높이는 원인. 흰쌀밥은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되는데요. 포도당이 몸 안에 지방세포 속으로 들어가면 중성지방으로 바뀌어 저장됩니다. 또 삼겹살의 지방은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분해돼 장에서 지방산의 형태로 흡수되는데요. 흡수된 지방산은 혈액 속에서 3개씩 합쳐져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밥하고 고기를 자주 먹어요. 쌀밥에 고기 한 점 넣어서 먹으면, 올려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식습관 개선이 시급합니다. 식후 커피 타임. 달달한 믹스커피를 준비하는데요. 커피 믹스에다가 커피하고 설탕을 조금 추가해서 먹어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기성품으로 먹으면 조금 싱거운 것 같더라고요. 밥배 따로 디저트배 따로. 그런데 디저트배는 정말 따로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디저트를 보기만 해도 뇌의 식욕 중추가 자극돼 보상 중추가 신호를 보내면 위가 가득 차 있어도 먹게끔 디저트배를 만들게 됩니다. 밥 먹고 바로 과자 드세요? 네. 안 먹으면 섭섭하죠. 이게 밥배, 커피배, 다 디저트배 다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외식하면 습관적으로 또 라떼 먹고 빵 먹고. 믹스커피에는 설탕이 약 6g 들어있는데요. 4잔만 마셔도 하루 당류 섭취가 권장량을 넘습니다. 또 믹스커피에 든 설탕은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고 중성지방 수치만 높이는 뱃살의 주범입니다. 우리 나이에 커피 믹스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또 늦게 출근하니까 좀 더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중성지방 관리를 위해 믹스커피와 간식은 줄여주세요. 어느덧 오후 4시. 오후 출근을 준비하는 선주아 씨. 밤에 일을 하니까 오후에 출근해요. 남들하고 좀 사이클이 다르죠. 그래서 조절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더 걱정되기도 하고. 과체중 역시 중성지방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인데요. 살을 좀 빼야 되겠는데. 아, 이거 뭐야. 이렇게 늘었어 또. 2, 3년 전에도 입었던 건데 이거 뭐지? 택도 없네. 아휴, 생활이 불규칙해서 그런지 최근에 부쩍 더 찐 것 같아요. 뭐 입고 나갈 바지도 없고 입고 나갈 옷도 없고 고민이에요.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체중계에 올라가 보는 선주아 씨. 과체중을 넘어선 비만 상태.
아이, 또 늘었네. 왜 이러지? 속상하죠. 노력은 별로 안 했어도 항상 기대는 하고 올라가는데 매번 실망하고 너무 속상해요. 뭐예요? 이거 한번 들려보세요. 복부 비만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중성지방. 과연 선자 씨의 허리둘레는 34.3인치. 여성의 경우 33.5인치 이상은 복부 비만입니다. 고지혈증 가족력 또한 선자 씨가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가족력이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다 높아요. LDL이 다 높아요. 그래서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아요. 고중성지방 위험군. 여러분은 몇 가지나 속하시나요? 그러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첫 번째는요, 적정 체중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체중, 특히 체지방, 내장지방은요, 중성지방 수치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중을 5에서 10%만 감량을 하게 되면은요, 중성지방 수치가 2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이고 꾸준한 운동과 함께 식단 관리를 통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탄수화물 식사량 섭취 줄이기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몸속의 잉여 영양소,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당연히 중성지방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식사량을 적당히 맞춰주고 탄수화물 섭취 비율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지방과 탄수화물 섭취는 조정하시는 게 필요하지만 단백질은 필요량 이상으로 충분히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줄이고 단백질은 풍부히 먹는 그런 식단으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중성지방 수치를 바로 아는 거.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만나면 본인이 뭐 콜레스테롤 높았다고 들으시긴 했대요. 근데 어느 정도 수치인지 과연 본인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건강 수치를 바로 자세히 아시는 거. 그거부터 이제 시작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이 식전 중성지방 수치뿐만이 아니라요, 이 식후 중성지방 수치가 굉장히 여러 가이드라인과 세계 뭐 여러 가지 학회에서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후에 혈당이 급증하는 만큼 이 식후에 중성지방이 급증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후 중성지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성지방을 낮추는 운동법. 한혁규 한의사와 함께합니다. 오늘 주제가 바로 뱃살을 만드는 주범인 중성지방이잖아요. 선생님들 제가 처음 뵀는데 저 어떠세요? 그래도 좀 날씬하지 않아요? 멋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제 모습을 보고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 역시 중성지방 수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가장 건강할 때 20살. 근데 남들은 제일 건강한데 고혈당,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수치였어요. 그래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2개월 만에 40kg을 감량했습니다. 40kg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뱃살 빼기 운동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요? 그럼 첫 번째 운동부터 제가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뒤통수에 손을 올릴 거예요. 깍지를 끼셔도 되는데 깍지를 끼면 되게 손으로 밀어요. 그래서 우리 경추, 목에 안 좋기 때문에 딱 살포시만 얹어주실 거예요. 반대쪽 무릎과 팔꿈치를 닿는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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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 거예요. 복직근부터 시작해서 복사근, 심지어 허리 근육, 즉 척추 기립근까지도 쓸 수가 있고요. 고관절의 유연성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니까 어떻겠어요? 지방 연소는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닿는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몸통을 돌린다라는 느낌을 주세요. 돌린다라는 느낌. 그래서 시선과 가슴은 이쪽을 봤으면 반대쪽 골반은 이쪽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 둘. 자, 반대로. 하나, 둘. 다시 오른쪽. 하나, 둘. 왼쪽 볼게요. 하나, 둘. 네. 이렇게 함으로써 옆구리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뱃살을 다 만져준 거예요.
두 번째 운동을 시작해 볼 텐데요. 팔은 딱 니은을 만들어 주세요. 팔은 딱 이렇게 니은자를 만들어 주세요. 90도를 만들어 주세요. 거기서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은 배에 자극이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그때 한쪽씩 들어줍니다. 쭉 들어주시고요. 쭉 들어주세요. 이때 팁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팔을 내리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썰매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은 고정시켜 주시고요. 배를 말아서 최대한 무릎 가까이 팔꿈치가 가주는 거예요. 오른쪽 5번, 왼쪽 5번. 이게 한 세트예요. 이렇게 3세트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자,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5. 혹시 해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확실히 온몸의 허리의 근육이 다 이렇게 반응을 하네요. 뱃살이 막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뱃살이 빠지고 계세요. 혹시 허리 아프셨어요? 허리 별로. 복근이 꽉 조여지는 느낌이 드시죠? 지금 그 느낌이 저희 중성지방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다음 동작은 제가 도구를 준비했습니다. 도구가 어디 있을까요? 혹시 이거인가요? 그죠? 네, 맞아요. 오늘은 제가 휴지곽을 준비했어요. 휴지곽을 높이 한번 들어주세요. 발은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벌려주실게요. 자, 그렇게 해서 무릎의 바깥쪽을 휴지곽으로 톡 한번 쳐주시는 거예요. 자, 무릎으로 톡 칩니다. 네, 쭉쭉쭉쭉쭉 올라가세요. 근데 올라갔을 때 살짝 체중을 뒤로 해주시고요. 다시 반대쪽 무릎을 톡 쳐주시고 사선으로 올라가서 살짝 뒤로. 근육이 수축도 중요하지만요, 근육이 이완도 중요해요. 이렇게 최대 수축과 최대 이완을 가져갈 때 근육의 활성도는 더 올라가요. 오른쪽부터 하나, 올리시고 쭉 복근 늘려주시고 하나, 둘, 만세. 반대쪽 둘, 복근 최대한 늘려주시고요. 마지막 하겠습니다. 5, 쭉 늘려주시고요. 5, 마지막으로 만세를 하면서 마무리. 자, 이렇게 오늘도 하나의 중성지방을 없앴습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중성지방을 없앨 수 있다니까 너무 반가운 소식 같아요. 관절이 풀리는 것 같고 시원하고 좋았어요. 맞아요. 무리 없이 운동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자면 무리 없이 재밌게 중성지방을 빼는 운동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건강고수의 비법을 알아볼 차례. 자, 이번에는 자신만의 비법으로 혈관 건강을 잘 지키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일찍이 중성지방 관리를 시작해 30kg 감량의 고지혈증까지 극복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잠시만요. 호텔 씨 맞으시죠? 네, 저 호텔은 맞습니다. 지금 숨 안 타세요? 아, 이 정도는 기본이라 가뿐합니다. 50대의 나이에도 20대 버금가는 체력을 지닌 태련 씨. 지금은 이렇게 날씬하고 건강해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고지혈증과 비만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약 80kg 정도 입박했었거든요. 그래서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려고 30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대식가로 80kg이 넘는 고도 비만에 이르렀던 태련 씨. 저희는 아침부터 항상 막 9첩, 12첩이 아니라 막 수라상처럼 막 먹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미역국, 국 종류만 3개, 그다음에 꽃등심에 소불고기, 뭐 삼겹살 이런 거 고기도 되게 많이 있었고 각종 나물과 잡채, 제가 잡채 좋아한다 그러면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잡채도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아니더라고요.
힘겹게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후 기쁨도 잠시 고지혈증이 찾아왔는데요. 공무원 신검, 신체 검사를 하러 갔는데 고지혈증이 판정이 나온 거예요. 콜레스테롤 수치랑 중성지방 수치도 되게 높게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체력도 부족하고 항상 붓기 있고 붓는 느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기도 싫고 계속 또 공부는 해야 되고 그래서 변비가 또 찾아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맨날 오늘은 변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와 함께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더 많이 먹어서 이 응가를 좀 밀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에 화장실 갈 때도 주스나 케이크나 빵 같은 거 들고 가서 먹으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인 장에도 적절한 영양분 공급이 되지 않으므로 변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면 피가 끈끈해져서 세포의 영양분 공급이 힘들어지고 이로 인해서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시킬 힘이 적어져서 변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들과 같은 양을 먹어도 자꾸만 불어나던 체중. 몸이 이렇게 많이 붓고 체력도 안 좋고 자존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독하게 마음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속 쭉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요. 살을 뺀 비법은 바로 줄넘기입니다. 줄넘기로 중성지방 타파? 그 비법 함께 알아볼까요?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듯 큰 동작으로 하는 줄넘기 줄리 댄스. 전신 유산소 운동으로 체지방인 중성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살 빼는 1등 공신 비법인 줄리 댄스를 한 거예요. 줄넘기만 하면 너무 힘들고 지루해서 여기 댄스나 요가나 춤 이런 것을 같이 넣어서 워킹 동작도 많이 넣고 해서 심폐지구력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제자리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치면서 계속 하루 종일 걸을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걷다가 한 번씩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스윙하고 점프, 스윙하고 점프하면 스윙 스텝입니다. 줄리 댄스 기초 동작 스윙 스텝. 스윙 크로스 스텝은 스윙하면서 바닥을 치면서 팔뚝살을 집중 공략하는 스텝이에요. 치고 크로스, 치고 크로스. 천천히 하면서 하면 아주 오랫동안 힘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지금 한 스윙 스텝과 스윙 크로스 동작은 과체중인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관절에 별로 무리가 안 가면서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지구력 운동이기 때문에 체지방 감량, 체중 조절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중성지방 타파 두 번째 비법을 알려준다는 태련 씨. 간편하게 누워서 할 수 있다는 운동. 그런데 배만 들썩거리는 게 운동이라고요? 지금 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손이나 도구 없이 배에 힘을 줘서 등척성 운동으로 배로 이름 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근육을 강화하는 등척성 운동. 이번엔 손으로 가볍게 배를 두드리는데 지금 이거는 촉진법 마사지예요. 손끝에 그 에너지, 열을 전달하면서 장 깊이 있는 지방도 자극하고요. 이거는 혈액순환도 되게 좋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변비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장내 중성지방 제거하는 데도 좋고. 복부 팽만감에도 효과적. 먹을 시간. 우와. 움직였으니까 먹어야지. 밥 먹자마자 바로 쌓이는 중성지방. 오래 자리 잡은 식습관을 바꾸기가 가장 어려웠다는데요. 식단 관리는 따로 안 하세요? 제가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요. 식이요법은 못 하겠더라고요. 한 번은 이렇게 약간 무겁게 먹었으면 그 다음 날은 약간 가볍게 먹고 이렇게 해서 맛있게 잘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마음이 해이해질 때마다 자극을 주는 물건이 있다는데 바로 옷? 이거 예전에 제가 입었던 옷이거든요. 뚱뚱했을 때 그 생각도 좀 하면서 자극 좀 받아서 계속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잘 챙기고 건강 관리하려고 가끔 꺼내서 보고 있습니다. 개미 허리로 거듭난 그녀. 허태리안 씨만의 중성지방 관리 비법 그 마지막은 중성지방 개선 유산균. 식후 중성지방 관리를 위해 매일 챙겨 먹는다고요? 아, 이거는요. 중성지방 유산균이에요. 그러니까 식후에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막아주고 체내에 많이 쌓이지 않도록 도움받고 있습니다. 중성지방 개선 유산균 섭취 후 12주 만에 식후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또 다른 건강 고수를 찾아온 이곳. 협심증을 극복한 하재훈 씨를 만났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창 바쁜 수확철. 빨간 고추가 아주 이쁘게 열렸네. 어이구, 잘 열렸다. 힘든 농사일에도 콧노래까지 부르는 여유로운 모습. 몸을 움직이고 일하는 것마저 기쁨이라는데요. 지금 무슨 일 하세요? 지금 아로니아 수확철이 돼서요. 저희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주위에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와서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팠던 과거가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입니다. 안 힘드세요? 아유, 힘들긴요. 뭐 이 정도 하는 거 가지고 10년 전에는 제가 이 안 좋았을 때는 이 계단도 못 올라오고 여기서 일을 못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10년 전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10년 전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쳤었던 하재훈 씨. 2009년도에 제가 운동을 좀 한다고 마라톤을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뛰다 보니까 이쪽 왼쪽 가슴하고 이 팔이 아프고 통증이 있어서 그래서 병원을 가봤더니 협심증이었는데 그 포화지방 중성지방하고 콜레스테롤치가 높아서 그때 혈관 확장 시술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돌연사의 주범이라 불릴 만큼 위험한 질환인 협심증. 혈액의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감소하게 되고 혈관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 입자를 작고 단단하게 변형시켜서 혈관을 잘 뚫고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며 동맥경화증을 유발해서 협심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국제학술지에서 혈중 중성지방이 88mg/dl씩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22%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시련은 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작년 9월에 재발했다고. 네, 작년 9월에 재발을 해서 재시술을 받았고 그 이후에 식단에 대해서 좀 철저히 제가 했습니다. 협심증 재발 이후 건강을 되찾은 비법 첫 번째, 바로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이거 잘 된 것 같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최고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노래를 합창을 좋아하고 그래서 합창 그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주말에는 교회에서 성가대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미 생활로 계속해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비법 중 하나. 중성지방 관리를 위해 식단부터 가장 먼저 바꿨다는데요. 밥상에 쌈채소가 없으면 밥을 먹지 않을 정도. 채소의 섬유소는 중성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먹어볼까? 힘든 농사일 이후 먹는 꿀맛 같은 점심 식사. 직접 기른 채소라 맛도 영양도 2배라고요. 건강해지는 느낌이네. 예전에는 뭐 고기도 많이 먹고 뭐 술도 많이 먹고 했는데 아픈 이후에는 그 고기는 되도록이면 줄이고 술은 마시게 될 경우면은 와인으로 하고 야채 위주로
그렇게 식사를 합니다. 키로수가 한 10kg 빠졌습니다. 13kg 정도. 중성지방을 관리한 후 체중 감량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재훈 씨의 혈관 건강을 위한 중성지방 타파 마지막 비법. 중성지방 수치를 내 마음대로 관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성지방 유산균을 꾸준히 먹으면서 그 중성지방 수치를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중입니다. 이 중성지방 유산균을 먹고 나니 몸이 좀 더 좋아지고 편안해지는 느낌입니다. 혹시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될까요? 목표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이 있는 사람이면은 건강하게 그리고 또 죽을 때까지 잔병 없이 그렇게 사는 게 목표죠. 야,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게 30kg를 감량하고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그러니까요. 야,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고지혈증과 협심증까지 이겨낸. 야,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야. 우리 두 분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은 건강 고수의 비법 바로 중성지방 유산균입니다. 오, 중성지방 유산균? 식사 중에 섭취하는 지방의 95%가 중성지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지방이 흡수되는 곳이 바로 장이에요. 장에 먼저 도착해 있다가 중성지방 흡수를 막아주는 중성지방 개선 유산균. 실질적인 정확한 이름은 락토바실러스 플랜티늄 Q180입니다. 자, 이 균은요,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식후 중성지방 관리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유산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락토바실러스 플랜티늄 Q180은 중성지방이 흡수되기 전에 이 장에 있다가 흡수를 막아줌으로써 식후 중성지방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기작으로 작동을 합니다. 자, 우리가요, 음식을 먹었을 때 그중에 특히 지방은 굉장히 독특한 소화 흡수 과정을 거치는데 일단 우리 뱃속에서 소화 흡수가 돼서 분해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속에 들어온 다음에 재조립으로 중성지방으로 재탄생되게 됩니다. 중성지방 유산균의 경우에서는 소화 흡수가 되는 과정을 원천적으로 막아주기 때문에 몸속에 들어와서 재조립되는 중성지방이 적은 거죠. 원천 봉쇄를 하기 때문에 먹지 않은 거와 같은 효과를 내줄 수도 있고 아울러 식후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중성지방 개선 유산균 섭취 후 지방세포 크기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성지방 유산균을 섭취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중성지방 유산균을 섭취하실 때 임산부이시거나 모유 수유 중인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섭취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신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닥터하우스에서요, 혈관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알려드린 팁으로 혈관 건강 지키실 준비들이 되셨나요? 정말 혈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고요. 좋은 음식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한 혈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산균도 먹고 해서 체중 관리에 성공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 몸속을 많이 돌아다니는 애 바로 혈액이고 그 혈액이 다니는 길이 혈관이잖아요. 결과적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게 100세까지 우리 건강을 지키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외쳐보도록 할까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혈관 질환과 복부 비만 때문에 고민이던 두 사람의 이주 개선 프로젝트.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에서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교체한 선주아 씨. 중성지방 감소에 좋은 유산소 운동을 매일 실천하고 뱃살 마사지도 겸한 인선 씨. 식후 중성지방 수치 관리에 도움을 주는 중성지방 개선 유산균도 매일 섭취했습니다. 2주 후 다시 병원을 찾았는데요. 두 사람의 건강은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재검진 결과 두 사람 모두 중성지방 수치 감소, 체중 감량도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건강관리 잘해서 고지혈증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고 혈관 관리 잘 해서 중성지방 쭉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서 건강한 삶을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뱃살의 주범인 중성지방. 젊음과 건강을 되찾기 위한 식후 중성지방 관리. 오늘부터 시작하세요.